네,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앞에 보이시는 차트는 이제 5분봉 차트입니다. 자, 5분봉 차트고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가 재차 이제 반등을 하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했고, 그리고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종가상의 이 정배열 상태를 좀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밀리면서 이평선들은 다시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하락하면서 이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분봉상의 추세를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때입니다. 요때 보면은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로 계속 이제 추락을 하다가 요날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돌려놓죠. 그죠? 정배열로 돌려놨습니다. 이때. 그리고 종가 마감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가 베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급등. 자,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결국에 추세 전환이잖아요.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이라는 건 여러분들 일봉에서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봉에서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분봉에서 먼저 추세 전환을 만들고 일봉상에 이 상승 시간을 나오면서 단타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다. 우리가 한 템포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분봉상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가 결국 깨지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점, 이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거래량 추세를 꼭 봐야 됩니다. 자, 거래량 추세를 봤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어. 자, 지난번에 거래량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드렸어요. 거래량이 뭡니까? 자,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파는 물량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관심.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 관심도가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20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2, 3%만 올라도 뭐 10조 원, 20조 원은 그냥 나왔었는데 안 나왔어요. 어제보다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 자체가 좀 힘이 부족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뭡니까? 관심도가 떨어진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금 물론 뭐 반등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면서까지 베팅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더 좋은 가격에서 더 좋은 베팅이 나올 수 있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에 맞춰서 하이닉스도 뭐 잘 나오냐 못 나오냐 평가를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는 실적을 7월 말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건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변동수 계속 키울 수 있고, 제가 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좀 말씀을 드렸죠. 외인들을 좀 봐라. 외인들도 단타를 좋아해서 아마 요 이벤트를 놓칠 생각을 하진 않을 거다. 물론 계속 매도하죠. 계속 매도하는 이유는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다시 오르잖아요, 지금. 그죠? 환율이 다시 오르니까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것도 맞거든요. 이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 와중에도
그 공매도 세력들이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치면서 찍어 누르고 단타 개인들이 털려 나가면은 그 물량 받아가지고 현물 매집 후에 숏 커버와 현물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매매 패턴이 많이 나온다. 언제 실적 발표가 되면은.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왜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거래량 풍부하고 공매도 쳐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가지고 개인들만 떨구고 공매도로 또 수익 내고, 숏 커버하면서 다시 기대감 들어오면 개인 또 들어올 거란 말이야. 개인들은 지금 하이닉스를 열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언제든지 애들이 조금만 불어 넣어줘도 숏 커버만 해줘도, 그죠? 숏 커버만 해줘도 이 거래량 다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올리면서 또 수익 내고 현물 같이 담아주면서 그런 패턴들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매도가 나왔지만, 그죠? 장 초반에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매수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물론 뭐 매수 물량이 많진 않아가지고 티가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간중간 이제 물량을 좀 담아가는 이런 모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동향을 볼 때 단순히 매매 동향 기가 왜 샀냐 팔았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공매도 물량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무리할 필요가 없고 기다렸다가 더 밑에 가격에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한번 21선 한번 더 이탈하고 눌림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아시겠지만 뭐 제가 하이닉스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지난 3월 달부터 전쟁 나고 나부터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번에도 이 발표 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변동성 이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조급함을 좀 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타라면 모르겠어요. 뭐 오늘 사서 뭐 내일 파는 이런 단타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수익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 매매면 거래량 줄어들면서 주가 조정 나올 때는 굳이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원칙이고요. 그렇다면 얼마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좀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이겁니다.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제 생각에는 21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한번 투매를 줬다가 휩소로 말아 올린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 자체를 너무 그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놓으면 좀 편합니다. 거래량. 일단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돈의 흐름이라던가 시장의 관심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기준도 결국 거래량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래량에. 그럼 거래량이 지금 어쨌든 매도세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눌림 자리가 나왔던 자리들 보면은 다 거래량 눌림이거든요. 거래량 눌림. 그죠? 거래량 늘어났다가 거래량 눌림. 거래량 늘어났다가 눌림. 그죠? 이런 자리에서 항상 눌림목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떤 구간이야? 거래 눌리고 있는 구간이야. 눌리고 있는 구간. 그럼 눌리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리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가하는 흐름. 요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더 이상 줄지 않네? 거래량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매도할 사람은 다 팔았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솔직히 딱히 뭐 매매하진 않았지만 오늘 그림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시로. 오늘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따져봐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 기준을 삼아서 윗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밑에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면은 거래가 가장 적었던 구간. 주가가 빠질 때. 자, 주가 빠졌죠. 처음에는. 주가 빠지다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래량 바닥. 그리고 거래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이고 그 위에부터는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왜? 더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윗 구간부터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뭐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줌을 보든 이게 돈의 원리라는 거예요. 돈의 원리.
근데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기관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네. 장중에 우리가 또 이제 프로그램 거래원 보면서 매수를 해주네 하면은 뭐예요? 다시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다 돈이 들어오다가 기관 외인들이 파네 하면 또 그 매도 관점, 매도에 대한 고점도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장중에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타이밍이 나왔다. 그게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 타이밍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제가 여기 좀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010-7908-3845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드린 타점들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자,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시험만 보면 매번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매번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20점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라면 좀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뭐랄까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고, 두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감. 그냥. 자, 왜냐? 첫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잘하지만. 그건 뭡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성적이 올랐잖아요. 성적이 올랐잖아요. 뭐야?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희망이.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요. 이게 결국 심리거든요. 이 사람들의 심리. 이 심리를 우리가 시장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 좋은 회사 다들 공략해봤죠? 매수해봤죠? 어땠어요? 바로바로 막 주가 급등하고 폭등하고 그랬습니까? 또 마냥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목처럼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조금만 못해도 불안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종목처럼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 막 좋아지는 기대감 초입에 잡아야만 기대 수익률 자체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기대 수익률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